달러를 보유하고 싶으신지 안 보유하고 싶으신지만 얘기해달라. 나 보유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은행 가시는 방법, 해외 주식 하시는 방법, 보험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냐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에 너무 이렇게 구속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환율 얘기하면 우리도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일시납 아니라 월납이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고객님한테 좀 더 자신감 있게 자산 확보의 개념으로 달러 얘기는 해주시고, 우리가 고객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자산 확보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달러 넣자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100만인을 위한 달러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으로 넣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혹시 제가 여기까지 얘기 드렸는데 지금 혹시 뭔가 궁금하신 거나 다른 질문사항 따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쭉쭉 이어서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100만인을 위한 달러 종신보험 상품은요, 5년, 7년, 10년 납 이렇게 있어요. 5, 7, 10.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년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짧다고 느끼시나요? 7년은요? 그것도 하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감흥이 없으시죠? 10년은요? 긴다고 느껴지세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우리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 기억나세요? 제가 언제 나왔을까요? 펜트하우스 봤던 거 기억나죠? 되게 강렬하게 기억났고 엊그제 봤다고 느낌 같지 않아요? 미스터 선샤인은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보신 분들 없으시겠죠? 이것도 3년? 네. 응답하라 1988 언제 나왔을까요? 방금 우리 봤던 거 10년? 5년? 네. 지금 이래요. 응답하라는 10년 됐어요. 미스터 선샤인은 7년 됐고요. 펜트하우스는 5년 됐대요.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펜트하우스 볼 때 가입했으면 5년 납입 끝냈다니까요.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볼 때 고객님 가입시켰으면은 지금 7년 납입 끝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간이 되게 단기납 종시보험 장기 저축을 얘기할 때 생각보다 되게 길다고 고객님들 느끼니까 자꾸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들에 좀 포커싱이 많이 되는데 고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미스터 선샤인 7년 전 드라마다. 이거 7년 전 드라마인데 이거 7년 전 드라마 같냐? 방금 엊그제 본 거 같지 않냐? 시간은 쏜살같이 갈 것이다. 네, 7년 납으로 안내해야죠. 우리는 5년 납 안내하는 것보다 7년 납으로 안내하는 게 우리한테 좋으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도 7년 납 안 할 이유 없고 환급률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가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길지 않고 시간은 빨리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 달러 종신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상품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가지고 저축을 얘기를 해야 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 뉴스예요.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나와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나가보면 거짓골을 못 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호자의 바랍니다. 일대요. 애기 많이 낳지 말라고. 자, 근데 이거 따로 보험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넣어야 돼요. 환율 얘기 계속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가시지 않으시고 그냥 덮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당장 우리나라 안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뭔가 되게 좀 더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달러 보험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못 쓴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조금 거리가 먼 화폐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죠. 네, 아니죠. 투자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달러는 덮어놓고 그냥 묻어두고 가셔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빛을 발하는 거는 원화보다 훨씬 더 달러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었어요. 교육 제가 오늘 자료의 소식지에는 준비를 못했어요. 지나갔던 저희 1월, 2월, 3월달 소식지에 이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객님들한테 거절 처리 많이 받으시는 질문들과 교육 때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뒀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소식지에 너무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한테 따로 요청하시면 제가 이 페이지를 따로 드릴 거예요. 소식지에 나와져 있는 페이지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가지만 좀 추려온 건데요. 뭐냐면 매트라이프 달러 보험은 어떻게 운영하네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메트라이프 코리아가 운영을 할까요? 아니요. 메트라이프 자산운용사가 따로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MIM이 메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MIM에서 관리를 하는 총 자산 규모가 한국이 비축한 외화 보유액보다 큰 5,876억 달러. 그러니까 고객님한테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비축하고 있는 외화 보유액보다 더 큰 금액을 매일마다 불리고 운용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달러 보험은 보험료가 들어오면 자산 운용을 위한 특별 계정으로 옮겨진대요. 네. 옮겨져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MI에 맡아 각 보험 상품 특성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된대요. 그 고객님이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 미국에 나가서 보험금을 미국 메트라이프 본사 가서 찾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합니다. 네. 메트라이프 코리아에서 만든 그 상품은 메트라이프 코리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네, 미국 가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도 한국 가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모든 국내법을 다 따라가잖아요. 우리 세금도 지금 다 국내법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운용만 메트라이프 자산운용사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모든 국내법과 모든 보험금의 권한은 다 메트라이프 코리아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보험이 원화 보험보다 높은 환급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상황이죠. 지금 국내사의 보험사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메트라이프만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보다 신용 등급과 금리 수준이 모두 높은 미국 채권에 투자가 되고 있고 특별 계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보다는 높은 상품을 가질 수가 있다. 즉 미국 채권에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그러니까 너무 말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중에서 질문 훅 들어왔을 때 대답 못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실제 필드 나가가지고 고객님 만났을 때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환전 수수료잖아요. 환전 수수료는 지금 1달러당 2원이 2원. 자, 근데 시중 은행에서 적용하는 일반 외환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메트라이프는 1달러 2원. 그 실제로 수치로 따지면 저 최저 1.5%고 아까 기준 원래 1달러가 20원이거든요. 은행이. 그게 1.75%예요. 그런데 최저로 준다고 하더라도 1.5%라는 뜻이에요. 최저로. 근데 메트라이프는 1달러당 2원이니까 엄청 저렴하게 0.1%로 떼주는 거니까 엄청 저렴하게 떼주는 건데 이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이 보통 은행에서 환전한 경우 환전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행자금과 같이 소액거래 수준의 환전 우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에서는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하게 적용시켜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은요 1달러당 20원을 떼거든요. 그래서 우대를 받으면 50% 우대 받으면 10원이 되는 거예요. 메트라이프는 1달러당 2원 뗄 때 은행은 1달러당 20원 떼는데 거기서 50% 우대 받으면 10원인 거예요. 근데 공항 가면요 공항을 가면 90% 우대를 해준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항 가서 바꾸면 안 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공항은 1달러당 33원이에요. 그러니까 33원에다가 90%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도 있고 다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33원에 90%니까 결국 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 1달러당 2원은 정말 메트라이프 고객들만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나게 저렴한 환전 수수료다. 자, 달러를 보험으로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만큼 평균 달러 매입 환율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얘기하는 거죠. 보험 상품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고객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금융 상품. 특히 달러 보험은 가입 시점의 환율 수준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고객님과 조금 더 긴 기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길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원화랑 달러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해약환급도 달러랑 원화 중에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자녀가 더 유리한 화폐를 선택하게 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다. 자,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른다. 요거는 오늘 제가 뒤에서
가입 제한서로 얘기할 거니까 좀 패스하고요. 자, 달러 보험을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네,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자, 이렇게 여기서 얘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환율 전망,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고 전체 자산이 모두 원화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달러 자산은 조금씩 모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환율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해드릴게요 했던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품 판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니즈 환기로 달러가 왜 필요한지 물가 상승을 얘기해드렸고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를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달러를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고객님을 설득한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가입을 하겠대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막히냐?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얘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보험 얘기로 돌아오니까 보험료 납부할 때부터 환율에서 막힙니다. 이거 답답한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걸 좀 해소해 드리려고 해요. 이 보험이 1회 보험료가 달러로 되어져 있는 보험인 거죠. 자, 제가 오늘 26분이 오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30부를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거 있죠? 제가 가입제에서 다 이렇게 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가입제에서 자리에 올려져 있는 것 좀 한번 보시겠어요? 그 자리 위에 다 올려뒀는데 혹시나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 계시면 빈자리에 올려져 있는 거 있으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최소 가입 금액으로 가지고 왔어요. 35세 남성분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내려간대요. 자, 이거는 이 달러 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컴플레인을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고객님한테 이 컴플레인을 받았다는 거는 상품을 설명하실 때 완전히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면 상황은 이게 너무 맞는데 이걸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온다니까요. 언제 들어오냐? 둘 중에 환율이 올라가면 컴플레인이 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럼 뭐야?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사기당했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이 완전히 잘못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35세 남성분의 가입 제한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가입 금액이 최소가 $10,000거든요. 네, 가입 금액 $10,000 있고 오른쪽 밑에 합계 보험료를 보면 이분의 1회 보험료 달러로 얼마라고 적혀져 있나요? 45불. 맞습니다. 145불입니다. 이 고객님의 1회 보험료는요, 원화가 아니고요, 달러 145불짜리예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팀장, 고객님이 가입하시는 상품은요, 1회 보험료가 145불짜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결국 납입이 끝났을 때 7년 납해서 3년 거치해가지고 124.5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45불 곱하기 84개월을 하면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 여기 가입제한서 뒤에 넘겨보시면 제가 따뜻기에서 와가지고 2장 넘겨보시면 여기 환급금 표 있죠? 환급금 표 보시면 7년째 보험료 이계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143불 곱하기 7년 84개월을 곱하면 여기 나와져 있는 7년째 얼마요? 12,213불이 나와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145불씩을 사 모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45불씩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달러가 있으면 달러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달러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화로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로 구매를 하더라도 웨트라이프는 매달 얼마씩을 사주고 있는 거죠? 145불씩을 사주고 있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고객님이 보험료를 얼마를 내든지 간에 우리는 그날의 환율 맞춰서 145불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고정인 거예요. 기본값은. 달러 베이스인 거죠. 145불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돌아가셨을 때 밑에 상량일, 왼쪽 밑에 상량일 밑에 보시면 위에 합계보험료의 원화 환산 보험료는 가입 설계 시점의 기준 환율 1,453원을 적용하여 라고 돼 있죠. 이 가입 제한서 뽑을 시점에가 1,453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453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145불 옆에 가로 열고 얼마요? 네. 1,453원의 환율을 곱해서 오늘 출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고객님은
21만 1,000원을 주고 145불을 구매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면 21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 19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객님은 똑같은 145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 떨어져서 더 낮은 보험료를 납부한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145불을 사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내리는 걸 따라 가지고 가입 제한서에 나오는 여기 오른쪽에 바로 오고 그 21만 1,000원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슈는 당연한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뭘 얘기해야 되냐? 145불짜리를 지금 가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납입 보험료 얼마예요? 21만 1,000달러. 그 금액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기납입 보험료 21만 1,000달러를 이제 12,213달러를 저희가 기납입 보험료로 모으는 건데요. 나중에 납입이 끝나서 10년째가 되면 24.47%, 24.5%를 이자로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내가 모은 12,000불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얼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15,000불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아니요, 10년 1일째. 10년 1일째. 이자 24.5%를 더해서 내가 모은 돈은 12,213불인데 여기에 이자 24.5%를 더해서 15,000불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고객님한테? 우리 1억 만들기 플랜이랑 똑같잖아요. 80만원씩 그 7년 해가지고 이자 붙여서 1억 만드는 겁니다를 달러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요. 145불씩을 84개월 모아서 12,000달러를 모으는데 이자를 확정해주기 때문에 10년째가 되면 15,000불이 모이는 상품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객님이 헷갈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달러 보험이니까 결국 15,000불을 모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거예요. 그럼 15,000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매달마다 다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환율 따라 바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고객님들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컴플레인을 막 넣는데 실제로 둘 중에 뭐가 더 낫냐라고 하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서 낫죠. 왜냐? 내는 보험료 올라갔지만 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을 원화로 다시 수령한다고 했었을 때 환율이 떨어진 것보다 올라간 게 좋지 않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은 내는 돈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고객님한테 가셔서 달러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객님은 환율이 오히려 내려간 것보다는 올라간 게 좋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월납을 넣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납입이 끝나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환율은 계속 확인하면서 가시겠지만 오르고 내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고객님 보험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나는 다른 회사 보험 상품들은 전부 다 고정으로 나가는데 유일하게 메트라이프의 달러 보험만 매달 다른 보험료 나가니까 헷갈리고 통장에 얼마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벌써 몇 년 됐죠. 원화 고정 납입을 만들어 둔 거예요. 고객님, 그러니까 지금은요 달러 보험 자체는 달러 고정이에요. 145불짜리로 고정된 거지 이 보험은. 그런데 원화 고정을 하면요, 자, 가입제한 상태 보시면 여기 밑에 원화 고정 납입 금액 예시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니까 최소 금액은 23만 3천원이고 최대 금액은 27만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고정 금액이 얼마인지가 적혀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1회 보험료로 나가는 돈은 21만 1천원인데요. 여기다가 10%를 추가 납입을 해서 23만 원으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23만 3천원으로. 그런데 여기 밑에 볼까요? 원화 고정 납입 금액 예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원화 고정 납입은 2회차부터 계속 보험료로 납입이 가능하며 1,000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2회차 보험료. 자, 근데 우리 스타디니까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요. 2회차 보험료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가입했다 쳐요. 145불짜리를 가입했어요. 21만 1,000원이 빠져나갔어요. 1회 보험료로. 그런데 이분은요, 오늘 가입했으니까 오늘 13일인가요? 맞죠? 네. 그러면서 가입했는데 이분이 자동이체일자를 언제로 신청했냐면 10일자로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4월 10일에 나가잖아요.
한 달이 지났나요? 안 지났잖아요. 한 달이 안 지난 2회차 보험료는 원화 고정 금액으로 안 나가고 그냥 그날의 환율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꽤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원화 고정 걸었는데 두 번째 보험료가 걸었던 23만 4천 원으로 안 나가고 21만 얼마가 또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물어보죠. 팀장님 자동이체 일자 언제 거셨어요? 계약일은 언제예요? 30일이 안 지났으면 계속 그날의 환율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객님이 25일자로 자동이체에 걸어뒀으면 여기 정해져 있는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을까요? 다 되시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그 자동이체 내가 13일 오늘자 그 계약을 하면 적어도 15일자 자동이체를 걸어줘야 한 달이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한 달이 지난 2회차 보험료가 빠질 때 원화 고정 금액으로 나가고요. 한 달이 아직 채 안 지났는데 2회차 보험료가 빠져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5일자 자동이체나 10일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날의 환율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체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원화 고정 금액 10%에서 30%인데 우리가 시책 수당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는 여기 10%만큼. 그러니까 고객님이 원래 25만 원을 하겠다고 한 고객님이에요. 그러면 원화 고정의 최소 금액에 25만 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1회 보험료가 23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1회 보험료보다 1회 보험료가 낮아야 되고 내가 원화 고정하는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돼야 돼요. 고객님 100만 원 하겠대요? 그러면 1회 보험료는 97만 원이나 이렇게 돼야 돼요. 95만 원대 되고 2회차부터 나가는 보험료가 100만 원 되게끔 맞추면 돼요. 세팅. 근데 딱 안 떨어져요. 가입금액 기준이라서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최대한 맞추시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최소라고 적혀져 있는 금액에서 시책 수당을 다 드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고객님은 10%에서 30% 사이의 원화 고정 중에 시책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10%를 했어요. 자 근데 어떤 고객님은요, 나 여유가 돼서 30% 추가 납입을 할란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최대. 자 최대로 고객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시책 수당은 어디에 맞춰서 나온다고요? 네, 10%. 그러니까 30%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고객님한테 유리하면은 30%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요? 맞는데요. 30%를 해도 환급률을 들어 올리는 효과가 없어요. 10%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달러를 더 내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 납입을 했으니까. 근데 달러를 더 사니까 적립금은 올라가요. 아까 전에 이 사람 124.5% 됐었을 때 아까 15,000불이었죠. 근데 제가 달러를 추가 납입을 더 했으니까 그게 2만 불이라고 가정해볼게요. 2만 불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급률이 130%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24.5인데 그 내가 모은 돈이 2만 달러가 되니까 그냥 환급률을 더하면 그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오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네. 그 추가 납입 일단 네. 어쨌든 그 원화 고정을 하면 추가 납입이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해당 부분도 그 원 보험료랑 동일하게 이자가 붙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똑같이 이자가 붙는데요. 환급률을 올리는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환급률을 못 올리냐면 10년째 124.5는 고정인데 우리 이거 7년 답하면 7년째 99.8이거든요. 지금 이 고객님 가 볼까요? 보시면 7년 1일째 99.7이에요. 그 장기 유지 보너스라는 걸 만들어서 10년째 124.5를 만들었기 때문에 10년째 환급률을 못 올려줘요. 근데 원화 고정 하신 분들은요 7년, 8년, 9년째 환급률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7년째 99.7이 아니고 101%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니요, 이해 안 된다. 그 우리 지금 이 상품이요 장기 유지 보너스라는 걸 만들어서 124.5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10년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기 유지 보너스라는 걸 넣어가지고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했다고 해서 10년째 환급률을 더 들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환급률을 올릴 수가 있냐면 이 상품 납입 끝났을 때 99.7이죠. 이때는 장기 유지 보너스가 안 들어갔을 때예요. 이때는 99.7인 숫자가 돈을 더 넣었으니까 1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기 유지 보너스를 덜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째 그랬을 때?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덜 받는 게 아니죠. 장기 유지 보너스는 원래 124.5로 들어가져 있고 사업
수납비 없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들어가서 그 이자를 그대로 받는 거니까 사실상 고객님 입장에서는 손해보거나 손해를 덜 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앞단의 환급률이 올라간다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앞에 환급률이 124.5 앞에 있는 환급률이 지금 보시면 7년 1일째 99.7이 100%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년째가 102.7이잖아요. 이게 103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년째가 105잖아요. 이게 107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10년 1일째가 되면은 124%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10년째도 어쨌든 124.5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높게, 그러니까 장기 유지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막아둔 거예요. 그만큼을 더 줄 수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 130%를 내가 더 넣었던 게 있어서 그것까지 환급률이 붙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앞에. 예, 네. 89에서 네. 그게 더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124.5가 된다라는 건 네. 10년째 붙는 장기유지 보너스가 이쪽은 덜 붙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덜 붙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놓고 봐서 그냥 환급률을 더 줄 수 있는 걸 못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못 주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캡을 씌워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한테도 130%를 넣으라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는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단기납 종신보험은 이건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한다는 개념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냥 고객님한테는 10%만 걸어주시면 고객님 그 원화 고정 하니까 보험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건 방어하면서 환급률은 지키는. 그러니까 앞단의 환급률이 조금 들어올릴 수 있지만 납입 끝났을 때 124.5%는 그대로 수준인 거예요. 네. 10년만 말고 네. 고객님한테 7년납을 제안을 했다가 이제 헬스케어 때문에 헬스케어를 받아보시고 싶으셔서 15년납을 하니까 조건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15년납을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데 15년납은 여기서 보니까 10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1년이랑. 네. 그랬을 때 당연히 헬스케어라는 이유 때문에 7년납을 넣고 그만큼의 이제 환급률이 15년납은 메리트라고 전혀 없죠. 없다고 네, 하시는 거죠. 없죠. 그럼 15년을 어쨌든 가입하려고 하는 네. 사람에게는 어떤 게 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헬스케어 서비스 때문에 이 상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달러로 가져가고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그러니까 3만 원, 2만 원대로 헬스케어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품은 10년 납 이상으로 가면 메리트가 없어요. 7년, 5년, 7년, 10년 납해서 124.5%라는 숫자가 가장 높기 때문에 10년 납 이상이 되는 순간 환급률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님한테는 7년 납으로 해서 가입 금액을 맞춰주시고 금액에 맞춰서 하고 모자란 가입 금액 부분을 안보험이라든지 다른 상품들로 조합을 하셔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시면 돼요. 혹시 그 제안해 주실 만한 일단 제일 저렴한 게 안보험이에요. 안무 네, 360 안보험 20년 갱신이거든요.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보험의 가입 금액이랑 요 금액이랑 더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맞춰주면 됩니다. 5천만 원을. 네.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10년째 124.5가 어쨌든 원화 고정 납입을 걸어서 그렇게 숫자를 맞춰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입 설계를 직접 안 하시고 설계 매니저님들 통해서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입 설계 메인 하면 나오거든요. 1회 보험료가 694불이에요. 38세 여성분이 본인이 가입 금액을 이 보험료를 얼마를 넣고 싶어 하시냐면 100만 원 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넣는데 여기 1회 보험료는 694불짜리고 1회 보험료는 98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쭉 가서 원화 고정 납입 가능 금액 보니까 여기 맨 앞에 있는 숫자가 100만 원 돼야 되잖아요. 이게 108만 6천 원이에요. 자, 근데 고객님 이걸 납부할 수 있대요. 그럼 이걸로 설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 보험료 694불짜리를 가입하신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돼요. 고객님은 본인의 1회 보험료가 694불인 걸 아셔야 돼요. 원화 아닙니다. 달러로 694불짜리 가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자 환율로 98만 6천 원이 나갈 거고 2회차부터는 달러 고정이 아니라 원화 고정으로 해서 108만 원 가는 거니까 이제 고객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첫 번째 1회 보험료는 달러 고정이라서 다른 보험료를 냈지만 2회차부터는 원화 고정으로 108만 원을 거는 거니까 내가 사는 달러 양이 바뀌겠죠. 108만 원치의 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8만 원치에 맞춰서 달러를 사니까 매달 사는
달러의 양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 694불일 때는 694불씩을 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보험료로 납부가 되는 건데 108만 원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는 108만 원치의 달러를 사는 거니까 달러의 금액이 바뀌는 거죠. 달러의 양이. 자, 이거를 그러면은 보기 힘든데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 네, 요거죠, 요거. 우리가 이거 제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원화 고정을 걸면 이렇게 고객님한테 카톡이 가요. 그런데 원화 고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이 안 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그분들은 원화 고정 안 걸렸거나 아니면 톡이 차단돼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원화 고정 저는 25만 원을 걸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동 이체 금액 25만 원이에요. 저거는 작년 11월, 여기는 작년 12월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저의 1회 보험료가 얼마인지. 얼마냐면 144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11월, 12월 사이에 바뀌지 않은 숫자는 유일하게 요거예요. 144불. 제 1회 보험료니까. 자, 그런데 11월 달에는요. 환율이 1,400원이었어요. 1,400원으로 해서 20만 1,89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2월 달에는요. 144불이 적용 환율이 50원이 뛰어가지고 1,451원에 나갔어요. 이 20만 9,270원이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원화 고정으로 25만 원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 빼기 나의 기본 보험료만큼 빼고 나머지 차액 부분이 추가 납입이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센트까지 사는 거예요. 사업비 없이. 자, 이거 보여주면 돼요, 고객님한테. 내가 144불치의 달러를 산 나머지 금액이 추가 납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는 센트까지 다 사기 때문에 내가 25만원치의 달러를 다 사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험료 변동 없으면서 그 안에서 달러를 더 많이 사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12월 달이 되니까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나의 1회 보험료 값이 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20만 9천 원 나갔으니까 추가 납입하는 게 지난달보다 좀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여기서 이걸 캐치하시면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추가 납입이 더 될까요? 덜 될까요? 더 되는 거죠. 그쵸? 환율이 떨어지면 더 많이 달러를 사는 거죠. 근데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 덜 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변동이 있어도 나는 계속 25만 원을 고정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객으로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 원화 고정 안 걸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1,300원대 들어갔으니까 원래는 보험료가 20만 원대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20만 원 올랐는데 전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달 20만 원 내고 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화 고정을 안 걸어두면 안 돼요. 달러 보험을. 무조건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미승인이어도 써도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고객이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 고객님들한테 가셔서 원화 고정 설명하실 때는 앞으로 받게 될 문자가 이렇게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원화 고정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더 사고 있는 달러의 양을 예측할 수 없죠. 왜냐면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를 더 사고 덜 살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자한서에는 원화 고정 했었을 때 환급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고객님들 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더 사고 있는 거 이거 뭐 나중에 환급률 어떻게 되냐? 알 수가 없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를 더 사고 더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계속 25만 원만 납부하면서 가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딥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지점장이 이소환 하고 있는데 환율이 1,600원이 돼가지고 25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가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원화 고정 납입 보험료가 저는 25만 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추가 납입으로 쌓아놨던 적립금 있죠? 그 적립금에서 여기 차액 부분만큼을 월드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25만 원 납부를 하는 사람인 거고 메트라이프가 알아서 더 내야 되는 부분을 자동 이체로 알아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제 통장에서 25만 원만 나가는 거예요. 차액 부분은 여기서 월드체. 그러면 다 쓰면요. 환율이 계속 높아가지고 여기 있는 적립금 다 땡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원화 고정 자체가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립금이 없잖아요.
그 원화 보장이 풀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다시 1회 보험료 144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환율이 뭐 지금 1,450원일 때 10%를 걸었다라고 가정하면 한 1,650원 정도까지는 뭐 환율이 올라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한데 1,700원, 1,800원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뭐 원화 보정을 더 머니에 뭐 걸어서 그만큼 방어를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요런 원화 보정 걸었는데 풀리는 이슈는 1,000원일 때 가입하셨던 분들 제외하고는 없기는 없어요. 네, 없긴 없는데 그래도 발생한다면 로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건 네, 그래서 우리 그 제안서 안에 있는 내용 방금 전에 제가 원화 보정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지금 여기 왼쪽에 제가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선지급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10년 납에만 해당이 돼요. 그 7년 납, 5년 납 판매하고 나서 생활자금 선지급이 되지는 않고요. 10년 납을 선택해야만 생활자금 선지급이 가능해요. 생활자금 선지급은 뭔가 하면 나의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자동으로 연금처럼 넣어주는 개념인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주요 내용에 5년, 그러니까 제가 생활자금을 55세 이후부터 5년 동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60세까지 비율 18%라고 되어져 있죠. 저의 해약 환급금에서 18%씩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제 통장으로. 그래서 넣어줘서 제가 그걸 받는 겁니다. 이게 그 설문창에 아까 연금이라고 써 있는 그건가? 아니, 연금 아닙니다. 생활자금 선지급이라고 아예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네네. 생활자금 예시. 네, 여기서 신청을 되는데 10년 납이 아니면 아예 신청 불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10년 납에만 해당된다. 나중에 내가 달러 연금은 아니지만 달러로 생활자금을 받고 싶다. 그럼 고객님한테는 10년 납으로 살게 해서 나중에 고객님 사망보험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생활자금 신청하셔서 받으셔라. 네, 요거. 네, 요 내용도 가입 제한서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중요한 페이지가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급하니까 보시는 부분인데 물어보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고객님한테 설명해 주실 때 같이 얘기되면 너무 좋은 페이지가 여기 원화 환산 서비스 페이지예요. 잘 놓치시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설명을 계약을 다 하고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 페이지예요. 근데 이거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어쨌든 원화로 납부를 해서 달러로 바꿔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시냐면 환율이 이렇게 말해 들리시죠? 네, 이렇게 말하세요. 그 환율이 그러면 이걸로 안 들어가네요. 아니 그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환율이 지금 초회보험료, 선납보험료, 부활보험료 이런 거는 계약일 선납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언제 적용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동이체 빠질 때 환율은 언제 거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기속보험료. 여기 두 번째 기속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나가는 보험료잖아요. 이거 언제의 환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동이체가 25일이면 24일자의 환율로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 환율 찾아봐서 언제적으로 나온 거야? 물어본다니까요. 네, 그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보험료나 이런 거를 자동이체 이해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상계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더 찢어지지 괜찮아요? 네. 가상계좌로 납입을 하거나 하면 납입 당일에 환율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받을 때는요. 내가 우리 달러로 신청을 하면요. 그냥 달러로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플러스 이영업이 보험금 보이세요? 보험금? 여기 오른쪽 밑에 보험금? 제가 달러로 신청하거나 원화로 해약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 신청하면 내 통장으로 D 플러스 2일자에 들어온대요. 네, 이 내용도 파악하셔야 되고 중도인출, 해약환급금, 감액환급금 다 언제 들어오냐? 접수일 플러스 이영업일 여기 적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객님이 제일 중요한 건 자동이체 전일자의 환율로 적용해서 그 계속보험료의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고객님이 기습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 플러스 1의 보험료 나간다 얘기해 주시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원화 보장에 대한 페이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글자도 많고 어렵게 돼 있어서 사실상 고객님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 페이지입니다. 네, 할 필요 없고 구두상으로 고객님한테 잘 말씀드리면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환율 변동에 따른 페이지, 이게 왜 들어왔냐면 금감원에서 이제 이거죠. 환율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달러 보험이니까 달러로 수령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화로 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수령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 나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페이지는 아니나 고객님한테 환율 따라서 내가 나중에 원화로 받는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객님은 그 달러로 찾을 때도 달라지냐 물어봐요. 근데 달러로 찾을 때는 똑같은 환급률로 그냥 받는 거고, 원화로 찾는다라고 그러면 다른 보험료, 다른 보험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환율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단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고도 온 건데, 환전 수수료 1달러당 2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메트라이프는 대량으로 지금 달러를 거래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최소 마진만 남겨두고 2원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마진. 최소 마진만 떼어줘도 괜찮습니다. 메트랑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은행 개인적으로 거래하실 때는 일단 금액도 제한이 있고요. 뭐 1,0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어차피 내가 사고 싶은 만큼 달러를 못 사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신 분들도 은행 가서 창고에 가지고서 1억 원치 달러 바꿔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안 바꿔준다고요. 못 바꿔요. 근데 메트라이프 지금 일시납 달러 연금 있죠? 고객님이 1억짜리 가입하겠다고 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100억짜리 이번에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도 메트라이프도 GA가 있고 원수사가 있는데 원수에서 100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살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한꺼번에 넣겠다 그러면 넣는 거예요. 달러를 그만큼 확보하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은행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못 바꿔요. 실제로 지금 제가 들어오기 딱 5년 전에 법인 대표님이 진짜 급하게 1억을 현금화 시켜야 되는, 달러로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은행 갔냐? 10군데 은행 간 거예요. 가서 다 주면 예약해놓고 4일 걸려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꾸기가 어렵고요. 우대 못 받고요. 그리고 국세청, 관세청에 다 보고해야 돼요. 그 팀장님들, 우리 그 보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금적인 이슈는 얘가 끝나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간에 뭐 내가 중도이주 받았는데 뭐 내야 되나요? 중간에 뭐 피보험사 바꿨는데 뭐 세금 내야 되나요? 증여 이슈 있나요? 이 모든 얘기들은 다 끝나고 나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뭐 이런 거 관세청, 국세청에 보고한다고 쓰잖아요. 그럼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볼 수 있는 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특히나 부자들은 그런 걸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달러 모으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품 바로 메트라이프에 있고, 환전 수수료는 1달러당 2원. 엄청난 차이죠. 10만 달러, 1억 4천 모은다라고 하면 은행 200만 원 뗄 때 메트라이프 20만 원 떼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요 50% 우대해주겠대요. 1억 절대 안 바꿔주지만 바꿔준다고 해도 100만 원이에요. 우대 받으면 100만 원 주고 바꿔야 돼요. 1억에 100만 원. 그러니까 아깝죠. 그거를 우리는 메트라이프 상품 통해서 세이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잘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고객들이나 우리 거 안 팔아본 팀장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뭐냐면, 달러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달러를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달러도 달러 계좌가 존재하죠. 이게 외화 통장입니다. 그 외화 통장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에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중도이체나 해약을 하면 그 돈이 제가 가입돼야 되는 자동이체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달러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가입한 달러 계좌가 메트라이프에 등록이 돼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등록을 하시든 아니면 콜센터 전화해서 등록을 하시면 그 통장으로 달러가 들어오죠. 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안 만들어도 돼요. 계약할 땐 전혀 상관없어요. 달러로 들어오실 게 아니면은 이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달러로 입금을 하실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세요. 우리도 지금 계약한 지 뭐 한 3년, 4년 다 돼가는 계약들 있잖아요. 달러 보험. 그럼 뭐 2년 뒤면, 3년 뒤면 끝났는데 뭐 해약 환급금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 어디 만들어야 돼요? 아무 은행이 나가서 외환통장 만들면 됩니다. 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급. 메트라이프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은행은요. 기업 하나 우리 경남 국민농협이에요. 네. 그리고 자동이체 가능한 곳. 즉시 출금. 그러니까 일회보험료가 빠져버릴 수 있는 통장.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무 은행 거나 만들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아니 여기 다 메이저 은행들이 들어와져 있어가지고 뭐 사실상 아무 데나 가서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시티은행도 거래하시는 거예요. 있나요? 저 없잖아요. 시티도 거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달러가 시티은행에 다 있기 때문에 즉시 출금을 시티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또 몰랐던 거예요. 또 고객한테 가서 다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못하고 그러면은 내일 가서 통장 개설해서 시티은행에 있는 달러를 뭐 우리은행으로 옮겨가지고 계약할게요 라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 돼요. 예. 왜 안 되지? 우리 시티은행에 있는 달러를요 다른 통장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달러는요 7일간 묶여 있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통장 안에 머물러 있어줘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계약하실 때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거래를 할 때 7일 이상은 통장에 머물러져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안 돼요, 그죠? 지금 보시면 기업 하나 우리 경남 국민농협 지급받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고객님한테 가서 만들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거의 뭐 30분 다 됐거든요. 예, 제가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고 좀 빨리 맞춰 드릴게요. 우리 어쨌든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저축전환 이 얘기는 중도인출 추가 납입을 위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가서 안전자산을 확보를 하셔라. 7년 동안은 아무 생각하지 마셔라. 납입이 끝난 동안에는 달러를 모으시는 과정인 것.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 모았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쓰려고 하면 메트라이프는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종신보험일 때는 없기 때문에 달러 저축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던 거를 저축보험으로 바꿔서 그때부터 추가 납입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요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7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년째 124.5%인데요. 그럼 10년째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7년 이후 언제든지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원하시는 7년 이후 언제든지 저축전환을 해서 추가 납입 200%.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7년째 해약 환급금이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면 여기 저축전환으로 옮기면 5만 달러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옮겨서 추가 납입을 200% 할 수 있다는 거는 10만 달러를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달러면 1억 4,500이에요. 그러니까 5만 달러가 5천만 원 온돈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만큼을 더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중도인출은 50%씩 계속해서 3개월치 보험료만 남겨두고 다 뺄 수 있어요. 근데 이 통장을 언제까지 운용할 수 있냐? 100세 만기예요. 100세까지 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고객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 구두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달러 통장 생기는 거예요, 고객님. 우리가 7년 이후가 지나면 중도인출 추가 납입이 마음대로 가능한 가상의 달러 통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 고객님이 운영하셔도 되는데 피보험자 바꿔지니까 지금 자녀가 아직 15세가 안 돼서 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녀가 15세가 되는 시점에 달러 저축전환 신청하면서 피보험자를 아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80년을 운영할 수 있는 달러 통장가 맞죠? 100세 만기니까 엄마보다는 아이가 훨씬 더 운영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계약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피보험자는 이거 신청할 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꿔서 자녀가 달러를 엄마한테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줘라. 아무래도 증여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들이 이슈가 다 이거 해약할 때 일어나는 이슈예요. 근데 요즘에
뭐 세금 이런 거 뭐 민감하시면 손택스 들어가가지고 하시면 돼요. 최근에 그 할머니가 손자 손녀 주실 거라고 해가지고 증여세 손택스 들어가서 신고 다 하고 계약하신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환전 수수료는 1달러당 2원으로 운영이 될 거고 여기 있는 달러를 원화로 뽑았을 때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지 달러에서 달러로 뽑았을 때는 환전 수수료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상품적으로 봤었을 때 스펙은요 124.5 물론 나이별로 달라요. 황금률, 높은 황금률. 저희는 개정 이슈가 일단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에다가 거기 숫자에다가 나중 가서 저축보험으로 바꾸시게 되면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끝. 상품 스펙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달러임을 설명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 뿐인데 오늘 제가 교육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해서 그렇지 팀장님들 결국에는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고객님이 물으셨을 때 답변을 이제 잘 해주면 되는 얘기들인 거니까 처음부터 고객님한테 이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지금 달러 저축전환 하고 나면요 미국 공시율을 따라가요. 달러 저축전환이 되고 나면은 확정 아니고요 미국 공시율을 따라가는데 지금 만약에 달러 저축전환을 할 수 있는 고객님이면 그 고객님은 4.3%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가입하고 7년 이후에 달러 저축전환 할 때 공시율이 2%대예요? 그럼 2%로 받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변동. 자, 이거 왜 거기 없을 거예요, 팀장님? 네, 없어요. 안 만들어뒀어요. 그 내용은 가입 제한서에 클릭해서 넣으면 들어와요. 자, 그리고 최저 보증이율이 있어요. 5년 이내 1%, 5년 지나면 0.7. 자, 그러니까 미국 공시로 따라가는데 최저 보증이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질문사항 따로 있으세요? 아시죠? 자, 네. 달러 통장을 가지자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안 쉬고 그냥 쭉 이제 한 거거든요. 사실 그 고객님한테 가서 얘기 안 하셔도 되는 내용들까지 다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정보가 되게 많으면 자신감이 좀 있잖아요. 이 상품은요 너무 쉬워요. 원화라고 생각해보세요. 환급률 얘기하고 저축보험으로 갈 수 있다. 이거만 얘기하면 끝나는 너무 심플한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화폐가 달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거쳐가는 것 뿐인 거지 달러랑 원화 중에 고객님이 원하는 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상품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고객님한테 자신 있게 좀 PT하시고 지금 환급률은 어쨌든 못 따라가요, 타사가. 저희가 높은 수준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판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공통적으로 무슨 질문사항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네. 아까 은행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 이거요? 이게 자동이체는 우리가 계약할 때는 은행에서의 계좌로만 출금 계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달러로 거래할 때. 그러니까 달러 지금 우리가 이 상품이 달러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원화로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실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달러 상품, 달러로 수납할 때, 달러로 받을 때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다 달러로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10년 후에. 그래서 달러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밑에 지급 계좌 요 분석까지 맞아요. 네. 가능하고.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되면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네. 아니요. 모든 은행이요. 네, 내가 달러를 어딘가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7일 동안 묶이는 거예요. 사용 못해요. 네. 그래서 7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축전환은 최저 보증이율이 0.7이고요. 예. 그리고 저축전환 되기 전에 정신이 들 때는 최저 보증이 1%로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저축전환 안 했을 때 그냥 해죠. 그러니까 확정 공시율 종신일 때 네, 확정이죠. 확정. 최저가 아니고. 네, 네, 1%. 근데 그 1% 복리예요, 단위가. 다 복리죠. 복리예요. 네. 근데 그런 거 치고 뒤에 해지하고는 안 올라가죠. 1% 그냥 10년이 지나도 그냥 1% 올라가요. 3년? 아니, 다 복리인데요. 제가 3년 연복리 1%. 연복리로 1%로 네네네. 있는데 네. 밑에 내려갈 때 보면 그러면 한 2, 30년 지났을 때는 1.몇% 지금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네. 있는데 그냥 계속 1% 혹은 0.9%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그때도 떼가는 게 있는 거죠. 사업비
사업비를 떼가기는 하죠. 예. 운영되고 사망보험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일정 부분은 근데 굉장히 적어진 상태에서 나가긴 할 텐데 글쎄요. 이게 복리로 해서 굴러가는 건 맞긴 맞는데 그건 한번 다시 저랑 계산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거의 이 상품은 10년 이후에 환급금을 기대하면 안 되는 상품이기는 해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3%대, 그다음에 10년 지나면 1%로 굴러가는 거니까 그냥 10년째 정리를 하는 상품으로 우리 보고 있기 때문에. 알긴 하는데 이제 가끔가다 그쵸. 분을 만나면 네. 얘들 한 13년 남았다 그걸 7년짜리로 바꾸면 나머지 기간 새로 가입시킬 거냐 이제 이런 나오면 그냥 차라리 이거 하나 가입시키고 13년 될 때까지 버티자. 그때도 한국이 이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떨어지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0년 이후에는 환급률이 확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더디게 올라가니까, 네, 그래프가 굉장히 예쁘진 않죠. 고객님 원하는 10년 이후에 이걸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환급률이 저조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거절 처리는 저축 전환을 하시는 방법 외에 이걸 유지하면서 가져갈 이유는 사망보험금밖에 없는 거죠. 그 상품에. 전환이 확정이나 최저 보증도 얼마 안 되죠. 예.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공시율이면은 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미국 공시율 따라간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또 얘기는 하는 수밖에 없죠. 미국 공시율 따라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공시율이 우리보다 높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보다 높으니까. 숫자 자체가 크다고. 네네네. 그걸 따라서 우리가 상품 만들 때도 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를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험의 공시율 같은 게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미국 상품 만들어낼 때 그 공시율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높은 숫자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사실 미국이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진 지는 얼마 안 그쵸.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변동인 거죠. 예. 우리, 질문이 저 4.3이라는 어쨌든 2.7이라는 네. 퍼센티지가요. 어떤 돈에 붙는 거예요? 저축전환한 해약 환급금에 붙는 거죠. 예를 들어 최악하는 추가 납입을 해도 여기로 흘러가는 거죠. 이걸. 돈 지금 묶여 있는 그 돈의 4.3으로 네. 우리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이랑 비슷한 예금처럼 저축을 전환하는 예금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자같이. 일시납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금, 거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지금 운영이 되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 맞아요. 변동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고, 대한민국보다 낮을 수도 있고, 변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최악의 경우 네. 미국이 예전에 0.5, 0.25 네. 찍었을 때 그런 식까지 가버린다라면 네. 저축 전환으로 하는 게 일단 적어도 금리 면에서 메리트가 전혀 없네요.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근데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가고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좀 더 높아서 뭐 그런다 한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밖에 못 해주니까 뭐 한국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되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0.7이고 어쨌든 저축 전환하기 전에 해정도 1%로 네, 그쵸. 그렇게 되면 이게 저축 그쵸. 전환을 한다라는 것 자체의 메리트는 출금이 기출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출금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없다는 게 맞기는 맞죠. 네.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해약하는 네. 최대한 이게 가성비 있게 올라왔을 때 네. 그냥 바로 하기보다는 그 공시율을 좀 보면서 잠깐 유예하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공시율이 높아서 훨씬 더 유리하면 넘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유예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중도 인출을 싹 다 해서 뭔가 다른 투자처에다가 하셔도 사실은 무방하고 뭔가 좀 더 높다라고 판단되는 예금 상품들에다가 회를 중도 인출 싹 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플랜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네네. 결국 이 매트라이프가 했을 때 되게 헬스케어가 좋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또 들었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그걸 되게 어필하고 네네네.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맞추지 못한 아까 질문 네네네네. 헬스케어를 좀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상품 하나로는 이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상품도 가져가고 싶고 헬스케어도 주고 싶은데 고객한테 부담을 안 주고 싶다면 여기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만큼을 다른 상품으로 매칭을 해서 같이 가져가는 플랜을 짜셔야 돼요. 네. 안보험이 제가 플랜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원래 처음에 알았던 저축전환 개념은 저축형 상품을 다시 가입하는 거라서 비과세 그때부터
맞아요. 10년까지 채워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그럼 10년을 채워서 최대치의 이자를 받은 다음 저축전환을 하면 거기에서 또 뭐 환차익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10년을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당연하죠. 종신보험에서 저축보험으로 바뀐 거잖아요. 증권이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상품 바뀌었으니까. 예. 제가 저번에 다른 누군가가 그게 아니에요. 된다는 걸 들었어요. 네, 아닙니다. 무조건 보종이 바뀌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리시면 비과세가 크잖아요. 10년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10년이 지나서 얘를 해약을 했어요. 그때 발생한 이자나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10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상품이 10년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 자체가 이제 저축형 보험으로 그냥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그럼 대박이 전환 나요. 시점에 해당 금액이 원화로 1억이 넘어가면은 10년을 버티고 나면 그런 거 없는 거네요. 근데 없어요. 비과세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모든 회사의 모든 전환 기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모두가 적용되는 거. 전환을 한다. 어딘가의 상품에서 전환을 해서 저축 전환을 한다, 연금 전환을 한다, 모든 거에서 세금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비과세를 그러니까 10년짜리 124%에서 우리가 과세 10년째 넘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 앞서서 받을 수 있는 과세 부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거치한 부분만큼만 비과세고 나머지 차익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또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이 넘어가면 그 상품은 아예 비과세가 안 됩니다. 아니 뭐라고? 제가 이거 세무서하고 확인했었던 네. 건데 1억 어치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아니라 네. 1억이 넘어가는 걸로 처음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은 그 상품 자체가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합산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네. 그러니까 그게 개별로 어차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신의 상품들을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는 거잖아요. 한 방에 1억이 넘어가 버리면 네. 그냥 그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아, 네. 지금부터 하나에서 5억이 넘어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 그때 세무서랑 더 하긴 했었는데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5천을 합산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5천이랑 7천이랑 같이 합산이 됐을 때는 7천은 비과세지만 5천 중에서 근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비과세가 그 팝업이 지금 뜨게 돼 있잖아요. 뭐 회사마다 각각 비과세 팝업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뭐라고 뜨냐면은 1억을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객님은 일시납 기준 초과된 고객이라고 떠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건 합산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지점장님은 개별로 1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얘는 떼고 1억만 비과세가 아니라 7천이냐 5천이나 합산하게 되면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팝업이 뜨는 내용을 보면은 합산해서 지금 계산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팝업 있는 것도 네. 합산해서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높은 걸 하겠다? 네, 합산해버리면 그럼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연금 교육에서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아, 우리 인가 전문 과정에서? 아,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1억 3천을 이렇게 넘겼다. 라고 하면은 아예 비과세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리고 그 교육을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1억을 넘기게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리스크. 아니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분 전환이 가능해요. 1억만 전환시킨다. 네, 1억만 전환시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하면, 부분 전환을 할 때 1억에 해당하는 돈만 전환을 시키면 돼요. 이걸로요? 네, 그럼 종신보험으로 예를 들면은 15만 달러가 지금 해약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만 달러를 내버려 두고 1억에 해당하는 10만 달러 안 되게 7만 달러만 이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금액은 종신보험에 두면 돼요. 그러면은 전화를 한 번 하고 또 나가. 아니요, 한 번밖에 안 돼요. 딱 전화는 1회 한 번. 네. 아니 지금 이게 세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면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나 세금 상관없고 모든 금액을 다 내가 중도 인출해서 그냥 쓰고 싶다 그러면 세금 내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억이라는 일시납의 한도를 챙기면서 가시겠다고 했었을 때 일어난 일인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월납에 대한 한도랑 일시납에 대한 한도를 같이 섞어서 볼 수 있잖아요. 나눠서 보지 않잖아요. 나눠서 봅니다.
아니요, 나눠서 보는데 일시납 한도가 그러니까 월납 한도가 다 찼으면 일시납 한도에서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고객들한테 가서 그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월납 보험료를 고객님한테 안내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거의 합산해가지고 들어가는 개념인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서 1억 나누고 여기서 5천 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 일시납으로 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걔는 안 되고 얘는 해주겠다는 그 얘기인 거죠. 더 높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높은 거 혹은 먼저 1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했던 게 비과세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7천이 됐대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1억을 넘겼어요. 3천, 얘 땅에 못 받고 7천짜리만 된다. 지금 이 얘기신 거죠? 일단 요거는 저도 제가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게 지금 세금의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한도를 맞춰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더라도 넘어가겠다 하면 그냥 다 넘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도 찾아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팝업창에 뜨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 그럼 저축을 못하냐면 아닌 거잖아요. 다 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인정하고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중도인출이라는 말을 네. 기능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납입은 끝났고 네. 그리고 7년에서 뭐 7년 이후부터는 저축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기능을 활용하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저축 계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축 저축 계좌라기보다는 그 표현을 그냥 제가 편하게 하려고 계좌라는 걸 쓴 거지. 저축보험 저축 보험이 된 거죠, 그냥. 그럼 저축보험이 네. 새로운 증권번호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 새로운 증권번호라는 상품을 가지고 200%까지는 추가로 납입을 하면서 쌓아갈 수 있다는 거랑 거기서 중도인출은 그 3개월치에 대한 거 말고 그냥 언제든지 뭐 꺼놨다 뺐다 할 수 네. 있다는 거고 네. 이게 상품이 폐지가 된 게 아니니까 네. 그 세금에 대한 그 후회가 네. 발생한다는 거.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그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달러 저축보험 좀 그 첨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일단 지금 중점이 세금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보험이든지 간에 1억 이상이 되면은 저축보험 전환은 내가 그때 당시에 보험이 해지되고 이 일시납 보험 가지고 저축보험이 새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 매트라이프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비과세를 10년을 견뎌야 되는 건 모든 회사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초점은 우리가 그 7년 안에 10년 안에 달러를 얼마를 모으냐가 초점인 거고 10년짜리 환급률이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거고 그때 당시에 저축보험을 선택할지 예금을 선택할지 펀드를 선택할지는 고객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공시율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시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예금 이율, 적금 이율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보험회사 이율, 공시율과 예금 이율과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고객의 선택인 거지 그것까지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시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축보험 관련해서 일시납으로 이렇게 뭐 세금 관련한 거는 따로 제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비과세 한도는 보장성 보험이 아닌 이제 저축성 보험들은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1억 이상 우리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그거는 어떤 상품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메트라이프 상품을 저축보험으로 전환하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금액이 비과세다 10년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액 계약을 많이 받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예 법인 플랜이나 고액 플랜으로 따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때 세무사분들이랑 동행하시고 걱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